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아이 북한 뉴스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밀수 중단으로 국경 인근 주택 가격이 대폭 하락됐다라는 그 기사의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국경의 그 주택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 국경에서 밀수가 완전 중단되면서 그에 또 동반되게 주택 세대 가격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제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하락되고 있는 곳은 북한 양강도 해산시 그 해영동이라고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할머니인 김정숙의 이름을 딴 김정숙 예술극장 바로 옆 그 동네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1990년도 중반에 그 아파트들을 많이 건설을 했어요. 압록강 옆에. 일명 7호동, 8호동이라고 부르는 원형식 아파트인데 북한 양강도 국경에서는 최고의 값을 자랑하는 정말 노다지 금값으로 불리는 그런 세대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 가격이 아예 3분의 1 정도 하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신원은 그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중 국경이 당분간 주춤세를 보이다가 국경의 국가적인 무역은 다시 열렸지만 밀수는 전혀 가망이 없다. 솔직히 북한 주민들이 국경에 사는 거는 밀수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국경을 선택하는 것이지 굳이 밀수가 중단된 다음에는 국경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원인은 북한 국경은 압록강을 가운데 두고 중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는 이게 제방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제 만약 큰 물이 나게 되면 언제 그 주택에 물이 들어올지 모를 그럴 열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밀수라는 오직 그 생존을 위해서 국경 지방에 모여들었어요. 그렇지만 밀수가 멈추게 되면 언제 장마가 질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구역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대북 제재가 실행된 지도 3개월이 지났지만 밀수가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쪽 상인들, 다시 말해서 중국 밀수꾼들이 밀수가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자 연길이나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서 아무리 밀수를 원하고 바래도 중국 쪽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밀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서 북한 국경은 이제는 밀수는 가망이 없다. 앞으로도 더 가망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한편 또 밀수를 3개월, 4개월 못하다 나니까 밀수꾼들은 가지고 있던 밑돈을 거의 다 정말 다 쓴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집을 헐값에 팔고 뭐 도시 변두리나 이런 데서 집을 사가지고 그 나머지 돈, 웃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좋은 집을 팔아서 나쁜 집을 사고 거기에 떨어지는 가운데 돈으로 그냥 근근히 장사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도 좀 더 시간이 흐를수록 북중 국경의 주민 그런 가정 세대 주택은 점점 더 험악한 상태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영원한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굴레라고 하면 보통 이런 강아지 목이나 그러니까 어디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나가드니까 무엇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네가 이 구역을 더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목적으로 굴레를 씌우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영원한 굴레, 죽어서도 죽음은 벗을 수 있는 그런 굴레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북한의 조선노동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유일 조직이에요. 조선노동당이 북한 정권이고 김씨 일가. 그러니까 노동당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 대중적인 그런 여러 가지 뜻을 복합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1970년도, 80년대만 해도 정말 당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다 사람들이 바치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당원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가 나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는 문건에서부터 아버지 엄마의 모든 이력을 다 사사건건 써야 되는데, 거기에 당별이라는 그런 특수한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당원이면 당원 이렇게 쓰면 제 어깨가 정말 한라산만큼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는 이 조선노동 당원이라는 그 칭호가 주민들한테는 영원히 뻗을 수 없는 굴레, 일생 지고 가야 될 정말 버리고 싶은 그런 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당원이라는 것도 어느 일정 기간, 내가 당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하다가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히 그걸 벗어놓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이래야 되겠는데, 북한은 조선노동 당원이라면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당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는 그래도 60이면 연료보장이라는 그 여기로 말하면 정년퇴직 이런 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여기는 자유로운 게 그냥 일상사지만, 북한은 연료보장을 받아서도 그 동에 해당된 세포총회에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목요일은 강연회, 생활총화, 여러 가지가 막 복합이 되다 나니까 70, 80 먹으신 어르신들도 그렇게 버풀이인 생활총화 노트를 들고 동사무소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야 되는데, 정말 주민들이 아우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조선노동 당원이 되겠다게 되면 그 사람을 정면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딱지를 붙이니까 뒤돌아 앉아서는 쟤 진짜 한색이 떨어졌다, 죽을 때까지 그 몽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젠 70 먹은 어르신들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발 이 당증을 누가 거저 가지지 않겠냐, 자식들한테 그냥 좀 이거는 인계해주는 그런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당 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이게 육체적 생명은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선전하는데, 그 일환이 바로 조선노동당 당원증이고, 그 당원증을 가진 사람들이 당 생활로서 그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라는 그런 신념을 지금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연간 최신 북한 뉴스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당원뿐 아니라 모든 또 그 주민들이 겪게 되는 그런 불만감, 불안감, 이런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